아브라함의 후예. 단편소설 이건숙.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적에 우리 부부는 꿈이 많았다. 장차 위대한 과학자로 길러내서 이 나라에서 처음이라는 노벨상을 타게 하자고 아내와 나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행복한 꿈을 꾸기도 했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는 대기업을 일으킬 제목이라는 꿈도 꾸었다. 우리의 무릎 위에서 데우는 웅혼한 기상을 지닌 늠름한 청년으로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인물이 되어주는 푸른 꿈을 꾸게 하던 아들이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자식이 수치덩어리로 변해서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 거머리처럼 매달리니 이건 정말 참기 힘든 고역이었다. 이젠 이 아들을 안고 그려보았던 그런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다만 평범한 사람이 되어 하루하루 사람들 틈에 끼어 살아주기를 바라는 보잘것없는 꿈도 이룰 수 없는 자식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아내가 막 부엌에 잔일을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오고 있었다. 손에는 아이들이 먹을 과일이 탐스럽게 담긴 접시가 있었다. 나는 현관의 어둠 속에 몸을 묻고 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탁자 위에 놓인 과일을 포크에 찍어 익숙하게 비비 몸을 꼬고 있는 대우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다. 자신들의 입에는 나중에 넣었다. 어린 것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건 비정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했다. 인간의 본능은 자기가 무엇이나 먼저인데 두 아이는 벌레처럼 몸을 발발대는 병신에게 우선적으로 먹을 것을 양보하는 저걸 어떻게 봐야 한단 말인가? 이건 온 가족에게 병균처럼 파고든 병질이 짙어졌다는 뜻일 터이다. 오는 봄엔 가족을 데리고 그간 바둔산으로 산보를 가자고 깨어 적당한 높이의 벼랑에서 휠체어를 슬쩍 밀어 대호를 죽게 하는 방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오랜 시간을 두고 비밀스럽고 치밀하게 계획한 안락사에 계획을 단 한 점도 실행 못했다. 아내가 내 가슴을 끊어내지 못할 튼튼한 밧줄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가는 바람에 꼼짝할 수조차 없었다. 아내의 강함에 눌려 이사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며 내 인생의 황금기를 다 보냈다. 내 머리에 휘끗휘끗 서리가 내리고 있건만 나는 항상 가정의 아웃사이더이다. 물방개처럼 혼자 물 위를 뱅뱅 돌았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돌아오는 것이 다행스러웠다. 지옥 같은 가정생활에서 이꼴저꼴한 분이 나만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믿었다. 그간 미호는 고등학교를 나와 간호대학에 들어가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딸은 이제야 겨우 지겨운 집을 빠져나와 훌훌 날아갔으니 오히려 내겐 위안이 되었다. 작은 아들 소호는 의과대학 본과를 나와 전문의가 되어 미국으로 갔다. 거기 사는 아가씨와 결혼하여 아예 그 땅에 주저앉았다.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 심장 수술로 널리 알려진 소호는 그간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나갔다. 그곳이 대호 같은 장애인에게 천국이라 믿고 전 가족 이주를 꿈꾸며 살았단다. 병신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아내도 태평양을 건너 아들, 딸을 따라 이동을 했다. 이곳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나는 외길어기로 남았지만 오랜 세월 혼자 원룸 생활에 익숙하게 훈련된 상태라 미국으로 간 가족들 때문에 큰 불편 없이 지낼 수가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은 도시가 발전하여 아내가 고집해서 살았던 집이랑 2,000평의 땅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통에 나는 그야말로 갑부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다. 이걸 팔아 우선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돈을 보내 집도 사고 나날을 살아가기에 넉넉하고 풍족한 삶이 펼쳐졌다. 딸도 결혼했다. 대호 옆으로 와서 모두 이웃에 살았다. 사진도 보내오고 즐거운 비명이 태평양을 건너서 들려왔다. 나는 여름 휴가에 이민을 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깜짝 여행을 떠났다. 저들이 살고 있는 집에 당도해서 가만히 안으로 들어갔다. 대호는 반백의 중년에 이른 나이로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꽥꽥거리고 아내는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대가족으로 불어난 식구들이 한데 모여 휠체어를 중심으로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행복한 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정말로 천국을 보는 듯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들 주위에는 아우라가 어리듯 사랑이 폭포처럼 흘러넘쳤다. 그 자리에 우뚝 선 나는 놀라운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병신형을 돌본 기나긴 훈련 기간이 두 자녀를 사랑이 많고 남을 잘 돌봐주는 사람으로 키워낸 셈이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애정 표현이 저들이 성공한 비결임에 틀림없다. 이건 친구나 애인이나 그 어떤 이웃도 할 수 없는 일을 대호와 가족들이 해낸 셈이다. 그러고 보니 이 많은 재산도 역시 병신자식 대호가 벌어들인 것이다. 타인에 대해 완벽하게 책임감을 경험하게 하고 약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법,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동생들에게 가르쳐준 대호가 새삼 거룩하게 보였다. 나는 화끈대는 볼을 어루만지면서 현관에 오래 서 있었다. 가족들 맨 뒤에 선 아내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등지고 서 있는 창가를 파고든 햇살 탓일까?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내는 빛의 갑옷을 입었는지 눈이 부셨다. 하필 이런 때에 아브라함이 떠올랐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놓고 따지고 들면 고집스러운 신념이나 자기 확신을 버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잔잔하게 누차 이르던 아내의 동정어린 눈빛이 앞을 스쳤다. 그간 자식으로 인해 나는 주위 사람들, 특히 상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병신 자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머리 위에 군림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녀를 가진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내 식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판단을 중지하니 까다로운 직장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아 윗자리까지 올라간 셈이다. 병신 자식 대호가 나를 눌러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힌 셈이다.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치우고 내가 앞서가는 고질적 습성을 깨부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던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상사들과 관계를 맺어 신뢰를 쌓은 것이 병신을 둔 자리에서 생긴 능력으로 승리를 거둔 셈이다. 바로 그 순간 벼락치듯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순된 그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자기식으로 항변하고 몸부림치며 악을 쓰고 대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그분은 보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전적인 신뢰관계를 가지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한 셈이다. 정말 상대를 신뢰한다면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은퇴하여 뒤늦게 나는 아내가 일궈놓은 천국이란 가정에 온전히 소속되었다. 대우를 휠체어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다. 세상의 소철을 다 모아놓았다는 지라기의 고대정원 한 기퉁에 벤치에 앉은 나는 겨우 10분을 걷고는 숨이 차서 헐떡거렸다. 우리나라 동해안의 바다 빛처럼 공해 없는 깊은 청록색 하늘이 끝간데 없이 깊다. 새털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간다. 키가 거인처럼 큰 네드우드의 우둥지에 이따금 가벼운 구름이 걸려 꼼지락거린다. 내가 노년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러온 이곳은 계절의 표정이 뚜렷하지 않고 날마다 날씨가 밍밍하다. 항상 따뜻하고 아늑한 날씨라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는 땅이다. 관절염이 심하지만 이런 날씨에는 그냥저냥 견딜만 하다. 옆에 앉아 깊은 창공을 보려고 몸을 비비고는 대우가 요상한 신음을 토해낸다. 나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용광로에 놓고 고난과 고통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던 고문도구 같은 아들이다. 벌레처럼 보이는 병신아들에 대하여 나는 오랜 세월 너무 완악했다. 내 목의 힘줄은 무쇠 같았다. 나의 이마는 노처럼 단단해서 오직 내 자존심만 생각한 압이었다. 은비한 일까지 꾸미면서 폐악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다.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니 옆에 앉은 대호의 머리엔 무서리가 내 머리엔 된서리가 덮였다. 찬찬히 아들의 얼굴을 보는 동안 전신의 전율이 일어났다. 침묵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세상에 언제나 대호는 내 눈에 벌레요 짐승이었는데
머리를 비비꼬며 창공을 향한 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드러움과 사랑이 넘치는 천사의 얼굴이었다. 눈물이 흥건하게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최근 의사들의 진단으로 루게릭병이 아니고 대우처럼 척수성 소아마비일 거라고 한다. 그는 1963년 21살에 루게릭병으로 진단을 받고 2년 정도 살 것이라 했는데 무려 55년 동안 살다가 76세에 타계했으니 대우도 그 나이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고난의 시절 너무 고통스러워 참지를 못하고 비밀스럽게 대우를 안락사 시켰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전신에 깔린다. 이런 자리까지 오는 동안 내 인생 여정은 참으로 녹록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분명 고통을 당했겠지만 그건 3, 4일 아니 길게 잡아 일주일간이었다. 나는 일생 동안 큰아들 대우의 소아마비란 무거운 짐을 지고 몸부림치면서 모리아산 정상에 선 아브라함의 승리의 자리까지 이른 셈이다. 2000년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 37개국이 폴리오 박멸 선언을 했다. 지금은 나를 일생 고생시킨 그런 못된 병이 이제 깡그리 없어졌다. 긴 세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많은 학자들과 특히 에드워드 쇼크 박사의 업적에 머리 숙여 감사함이 터져나와 나는 고개를 꺾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쁜 창공을 우러러 보았다.